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4년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2년간은 정보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겸임했었죠. 이명박근혜 정부 그 긴 시간 동안 과연 국방과 외교, 안보는 어떻게 됐는지 그 민낯과 실상을 속속들이 지켜봤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안보는 보수 정권이 훨씬 잘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을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방산비리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국방장관은 얼마 전에 요즘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요즘 방산비리의 가장 첫 번째 단어로 떠오르는 것은 통영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의 참사가 있었지요. 그때 그 세월호를 인양하기 위해서 출동할 수 있었던 통영함은 발진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1,0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배입니다. 그런데도 당일에 해군 참모총장이 2번의 출동 명령을 내렸지만 출동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군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배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군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다 알려진 것처럼 통영함의 소나, 다시 말하면 물속에 배가 어떻게 들어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레이더는 군용 레이더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고등어를 잡는 어군 탐지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수억 원의 돈을 착복했지요.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특전사를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가 아주 유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모습을 열광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한민국 군 특전사의 모습은 어떨까요? 특전사는 말 그대로 특수전의 임무를 펼치는 군인입니다. 군인 중에서도 가장 용맹하고 또한 가장 일선에서 뛰어야 하는 군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군의 특전사들이 입고 있는 방탄복이 북한군에 뚫리는 방탄복이라면 여러분 믿어지시겠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군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두 다리 뻗고 편안히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방탄복을 납품하면서 누군가는 이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목숨을 잃어야 합니다. 이것이 방산비리의 가장 큰 아픔입니다. 방탄조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군을 한번 볼까요? 당연히 해군은 바다 위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해군의 함정에 있는 구명조끼가 물에 뜨지 않는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이게 2016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방산비리는 이적행위와 같다. 서해 유성령함에 이 큰 배를 만들어 놨지만 실제 장병들의 삶을 지켜줄 그 구명조끼는 물에 뜨지 않습니다. 업체는 기준에 미달되는 불량 조끼를 납품했지요. 그리고는 또 누군가는 이익을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작은 이익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군인들은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것을 지켜만 봐야겠습니까? 이런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이 대한민국 군에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부 예산은 1년에 380조 원이 넘습니다. 1년에 380조를 쓰는 나라입니다. 그중에 국방 예산을 연간 40조 가까운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에게 돈이 없어서 운동화를 지급하지 못한다라고 국방부가 말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단추가 없는 군복을 지급하고 그것을 수선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게 대한민국 군의 현실입니다.
정말 보수 정권이 안보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이 표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역대 정권별의 연간 국방비 증가율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연간 5.6% 증가가 있었습니다. 전시작전권을 돌려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폈던 노무현 정부에서는 연간 8.1%씩 증가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어떻습니까? 고작 3.8%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어떻습니까? 그보다 더 못한 2.9% 증가율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왜 못 받아오겠다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군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권을 전환받으려면 그에 상할 만큼 무기 체계를 현대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들을 충실히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국방의 모습에 대해서 그 의지를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비라고 하는 이 지표를 통해서 우리는 보수 정권이 진보 정권보다 훨씬 더 안보를 등한시하고 있다. 말 그대로 말뿐인 안보, 말의 성찬인 안보를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국방위원회에서 4년 있으면서 매년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첫 해에는 노크 기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두 번째 해에는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 노크 기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황당한 일이죠. 북한 군인이 철책을 넘어와서 우리 군의 소초를 노크해서 기순한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흔히 아시겠습니다만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노크 기순 사건 이후에 대한민국 군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한민국의 군피와 이 끼리끼리 문화는 과연 그 정의를 바로 세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책임자라고 했던 장성 2명, 합동참모본부의 본부장이었던 분은 이후에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리고 부장도 소장에서 중장을 거쳐서 대장까지 진급했습니다. 노크 기순 당시에 국방부와 정부는 대대적으로 국민에게 엄벌에 처하겠다,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진급이라는 상으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 사건, 아직도 하나도 그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이버 사령부는 그 상급 기관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국방장관의 직활부대입니다. 그 당시에 국방장관 누군지 잘 아시죠? 지금 청와대의 안보실장으로 있는 김관진 실장입니다. 근데 사이버 사령부 사건으로, 그 이 댓글부대 사건으로 전현직 사령관이 옷을 벗고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속 상관인 그 살아있는 권력 김관진 실장은 지금 이 시간까지 서면 조사 한번 받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의로운 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군의 카르텔을 깨지 않으면 절대 정의는 바로잡히지 않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방산비리의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 방위사업청이라고 하는 독립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이 기관을 계속적으로 지난 4년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실질적인 권한을 다시 국방부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세상에 이 방산비리의 모습을 알려지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술책입니다. 이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국방부는 이런 단어를 꺼내듭니다. 긴급 소요 예산. 그런데 국방 예산은 언제나 중장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긴급 소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필요한 것은
그동안 밀려 있었던 수건 사업일 뿐이죠. 아까 말씀드린 노쿠기슨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 철책의 경계를 특정한 대기업에게 몰아서 GOP 과학화 사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아직 R로서의 성능 검토도 다 끝나지 않은 상태, 1차 사업도 진행되지 않은 사업을 2차, 3차까지 묶어서 사회에 이슈가 되니까 그냥 대기업에게 통으로 넘겨줘 버렸습니다. 그 수건 사업을 해결해 주인 것이죠. 무인기가 공중에 떴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동안 국방부가 하고 싶었던 많은 레이더 무기들, 이런 것들 아무 논의와 논쟁도 없이, 토론도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런 일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생각하시면서 가장 많이 떠올려 주시는 것이 수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군의 수통을 바꾸는데 25억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꾸는데 60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삶을 바꾸는 안보,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고민하고 군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진짜 안보가 필요한 시절입니다. 65만 장병들이 먹고 자고 입는 이 아주 기초적인 문제, 언제까지 70년대, 80년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20년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라고 하는 것만을 가지고 위안 삼을 수 있겠습니까? 2016년에 대한민국의 모습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힘이 여러분들께 계십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국회가 그와 관련한 역할들을 할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정상적인 문민 통제를 통해 제대로 된 국방장관을 임명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키는 국민의 선택입니다. 투표를 통해서, 이번 총선과 대선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진짜 안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을 통해서 국민의 삶과 군인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진짜 안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서 굳건한 대한민국, 든든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인의 모습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